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벨이 좋은데요. 뚱커벨 바뀌었죠? 우리 네네. 김영기 작가가 출근길에 오다가 하나 사왔대요.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스위스 그 목동 같아요. 예? 좋게 보면 목동인데 또 다르게 보면 이게 좀 밤에 뭐 무슨 떡? 중국 영화 강시에서 자, 이어서 뚱블리. 예,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가볍게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법이 통과될까?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네. 지금 표결을 언제 할 것 같아요? 일정으로 보면은 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예. 그리고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이게 뭐 쉽게 뭐 표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러 차례 시간 공방 후에 또 지난번처럼 문희상 국회의장 주변을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에워싸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예. 예상됩니다.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시각이 오후 6시 다 돼서 했었죠? 의결된 시간이요? 예. 통과가 된 시점은 8시 넘어서 8시 넘어서 했나요? 네네. 그런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냈어요. 4+1 협의체안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갑자기 또 이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안은 이제 이른바 백혜련안이라고 불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4+1에서 따로 이제 수정안을 이제 낸 거죠. 그 수정안이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또 제출을 했는데 네. 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되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조항이 삭제가 됐고요. 권은희 안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 수사를 이 공수처가 마친 후에 그럼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죠. 네, 이 기소권이 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이 4+1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하지만 이 기소권을 이 권은희 의원 안에서는 이 기소권을 뺐습니다. 네. 기소권. 네. 기소권이요. 네. 몇 번씩 얘기하시네요. 기소권. 네. 네. 그랬군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회의를 6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왜 오전에 안 하고 6시에요?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면 짧은 문자. 네네. 낮에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오후 6시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또 꼼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랬죠. 했었는데 이걸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예. 그 시간이 오늘 오후 5시 40분 그리고 20분 쉬었다가 6시에 네, 본회의를 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5시 39분에 만약에 본회의를 개의하면 네. 그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해야 돼요.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남기느라고 그래서 그렇죠. 6시 하는구나.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은 또 다른 이유로 예. 이게 오후 6시까지도 계속 사실은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 또 본회의로 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기 법사위원들이 이따가 6시 개의하면 다 가야 되죠. 일단 청문회 잠시 중단하고 스탑이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본회의로.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김도읍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30일이 정말 일이 많은 날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 진짜 바쁘다. 자, 그래서 이제 6시 넘어서 이제 본회의가 열린다. 어때요, 뚱블리 기자? 통과 전망은? 네, 뭐 지금 언론의 보도를 쭉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일단 순서부터 쭉 보면은요. 일단 표결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고. 왜 그래요? 가장 최근에 낸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그런 규칙이 있나 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1 연대가 작성한 이 수정안이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을 갖게 되는데 일단 권은희 의원안이 그러니까 최근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은 다른 법안들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4+1 백혜련 수정안은
하나만 하네. 네, 표결 그렇습니다. 하나만. 이 권은희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네. 다 통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어때요? 전망. 그런데 이 최근에 이 4+1 협의체가 모여서 이 내부 표 단속도 했고 또 일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1 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좀 언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라는 존재 자체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배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권은희 수정안이 조금 마음에 들더라도 네. 표결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명분상 상황이죠. 명분상 공수처를 그렇죠. 인정하는 셈이 돼 버리니까. 네네. 근데 뭐 그렇게만 본다면 권은희 안이 통과될 전망은 거의 없는 거네요. 근데 뭐 상황을 좀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6시가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판촉용 행사가 나오고 그러면 같이 이용해주고 광고해주는 것이 또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 저로서는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신 것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네, 지금 듣고 계신 거는 여의도 법사위 추미애 법무장관 청문회 현장 육성 지금 듣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계십니다. 경우에 어떤 지금 경우 송기현 허용되지 않는지는 더불어민주당 네. 간사죠. 의원들끼리 발언을 하고 결정해서 있어요. 하는 자, 두 겁니다. 번째 무게 뉴스 뭐 지금 당시 추다르크 국회의원들께서 인사청문회겠죠? 결정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추다르크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를 지명했으니까 25일 만에 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쟁점이 뭐예요, 지금? 일단 뭐 쟁점은 이 추미애 후보자가 당대표 시절에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당사자였던 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이 됐으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 개인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공짜 피트니스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짜 피트니스 논란, 그러니까 회원권 논란도 좀 있었는데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추미애 의원의 이 문제의 피트니스 센터에 이은재 의원도 다니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은재 의원이 또 그 피트니스 관련 좀 발언을 좀 하다가 네, 그래서 아니 왜 본인도 이름이 올렸었는데 왜 공격을 하지라는 네 그런 그 뒷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 가장 그 집중이 되는 부분은 이른바 이제 출판비 횡령 의혹입니다. 그게 뭐예요? 저도 잠깐 아까 들었는데 네. 간단히 개요를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출판물을 내지 않습니까? 뭐 후보자가 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판물을 내는데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 출판 기념회도 하고 어쨌든 이 출판을 위해서 어떤 출판사한테 1억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이제 1억 원을 출판사에 줬는데 내 책 좀 내주시오. 네 책을 이렇게 내주십시오 하고 줬는데 이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낸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일이 잘 안 맞았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계약이 해지가 돼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후원금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가 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 보조금은 다 돌려받고 선거 이후에 그 후원금 1억 원을 다시 출판비 1억 원을 또 돌려받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되면 횡령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돌아온 돈을 기부를 하는 방법인데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디에 기부를 했냐라는 것이고 이 추미애 의원 측에서는 뭐 기부를 했는데 그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일단 뭐 지금 관련된 서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이게 하고 뭐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료 보존 시간이 지나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네, 아무리 그래도 뭐 네. 5천만 원 이상을 후원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라는 거죠. 뭐 인사청문회 역시 뭐 밤 12시까지 계속 가겠죠.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자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 어떻게 밝혔죠? 뭐 모두 발언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줄곧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 그리고 뭐 국민을 위한 이 법무 검찰 개혁을 또 지속하겠다, 완성하겠다. 공수처법이 통과할 때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 후속 조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 법무장관이 되고 나면
공수처법 통과가 되고 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거든요. 네. 이걸 검찰과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추미애 후보자가 안경을 좀 끼고 나와서 약간은 좀 표정 자체는 좀 긴장된 표정, 그죠? 네.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상근 기자 어때요? 네. 청문회 통과 전망은? 뭐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일단 뭐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이 청문회 자체도 좀 국회가 좀 이런 상황인데 일단 파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 참석을 하는 걸로 결론이 좀 나왔고 그래서 다 나왔죠 지금 법사위원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근데 또 만약에 청문회를 거친 후에 이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청문 예. 보고서는 채택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럴 만큼 뭐 대통령 지명 쪽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북한 이야기입니다. 중대 결심은 무엇인가? 중대 결심. 네. 연말 시한을 앞두고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연말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이 북미 관계에서 상당히 경색돼 있으니까 뭔가 미국에서 태도의 변화를 보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적으로 던져봤던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근데 안 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안 던졌어요? 줬습니다. 안 던졌는데 또 하나 남아있는 변수가 바로 이 전원회의입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이름 그대로 다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간부들이 모여서 중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중대 결정이 뭐냐. 2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 자력 부강, 경제를 자력적으로 하겠다. 자력 갱생과 비슷한 의미고 그다음에는 국방 건설. 이거는 핵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더 강하게 나갔다. 이게 대체적인 기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북한 행정 조직은 잘 몰라서 그런데 중앙 전원회의 보통 한 300명 나오는 한 500명 정도 이번에 뭐 참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행정으로 보자면 시장 뭐 군수급 되는 사람들은 전부 모인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제 그걸 딱 잘라서 어떤 직급까지인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점에서 다른 것이 이제 사전 예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전원회의를 한다. 또 기간도 1년에 보통 한 번이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내년에 하겠지 초에 하겠지 했는데 2번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인원 자체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신년사를 했었던 노동부 이 청사에서 하고 있다. 노동당. 네, 노동당 네. 청사에서 하고 있다. 결정 난 게 있어요 지금? 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별히 뭐 결정 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뭐 경제 발전 그리고 인민 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를 했는데 뭐 이것을 이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뭐 내부에서도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또 북한 언론도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회의가 지금 3일째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결정문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결정문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나오는 즉시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늦어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들어가 있는 1월 1일에는 나오지 않을까. 모레. 네. 모레 오전쯤에. 네네 그렇게 그래서 예상되고 이제 있습니다. 뭐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대로 특정한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일종의 신년사의 예고편인 만큼 신년사로 뭐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강한 톤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 ICBM 실험 발사라든지 또 미국의 태도에 대한 뭐 물리력보다는 또 구두로 이야기로 또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뭐 미국과 있다. 대화 안 하겠다. 대화 중단 선언이라든가. 이게 이제 뭐 북미 간의 협상을 폐기하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약한 톤의 이야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조금은 다듬어진 약한 톤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네. 그래도 어제 일단 잠깐 나온 그 북한 쪽의 입장을 보면은 그 아주 그 말폭탄 이런 건 네. 많이 좀 자제가 됐고 정제된 어휘를 사용했다 이런 분석들은 있어요. 일단 뭐 핵이나 ICBM 같은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